평생 아파트 숲에서 치열하게 살아온 당신, 은퇴 후 어떤 삶을 꿈꾸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작은 마당이 있는 집, 텃밭을 가꾸고 강아지와 뛰노는 전원 생활을 떠올릴 겁니다. 오늘 저는 그 소박하고 아름다운 꿈이 어떻게 한 사람의 퇴직금 3억을 증발시키고 평생을 후회하게 만드는 악몽으로 변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이것은 사기꾼에게 당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주변, 어쩌면 나 자신이 될 수도 있는 한 평범한 은퇴자의 선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30년간 한 직장에서 청춘을 바치고 정년퇴직한 60대 김성호 부장님. 아내와 함께 좁은 아파트에서 자식 둘을 번듯하게 키워내고 이제야 둘만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유일한 꿈은 답답한 도시를 떠나 조용한 곳에서 흙을 밟으며 사는 것이었습니다. 부부는 퇴직금 3억 원에 평생 모아 마련한 아파트를 처분한 돈을 더해 경기도 외곽의 그림 같은 신축 타운하우스를 분양받았습니다. 하얀 외벽에 넓은 창, 아담한 잔디 마당까지 모델하우스를 둘러보며 두 사람은 지난 30년의 고생을 모두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여기서 상추도 심고 손주들 오면 마당에서 고기도 구워주자. 그들의 마음은 이미 풍요로운 노후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남은 노후 자금은 국민연금과 약간의 예금뿐이었지만 그래도 우리에겐 이 집이 있으니 굶어 죽진 않겠지? 라는 생각에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입주 후 첫 달 김 부장님은 우편함에 꽂힌 관리비 고지서를 보고 눈을 의심했습니다. 아파트 살 때와는 비교도 안 되는 70만 원이라는 숫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아파트와 달리 세대수가 적어 경비, 조경 같은 공용시설 관리비를 소수의 가구가 나눠내니 부담이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짜 공포는 첫 겨울에 찾아왔습니다.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아 비싼 LPG를 써야 했는데 단독주택의 특성상 오픈까지 심해 난방을 해도 집안 공기가 서늘했습니다. 한 부동산 전문 매체의 보도에 나온 다른 입주민의 말처럼 월 난방비만 70만 원이 넘게 나와 혀를 내두를 지경이었습니다. 국민연금으로 생활비를 충당하려던 계획은 시작부터 어긋났습니다. 매달 150만 원에 가까운 관리비와 난방비는 고스란히 퇴직금을 넣어둔 통장에서 칼같이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댐에 구멍이 뚫린 듯 소중한 노후 자금이 매달 눈에 보이게 줄어들었습니다. 이듬해 장마철 거실 천장에서 시커먼 곰팡이와 함께 물이 새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한 방송사 프로그램에서 경고했던 날림 공사 타운하우스의 비극이 남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건설사에 수차례 연락했지만 인력이 부족하니 기다려달라 는 무책임한 답변뿐. 결국 사비를 들여 수백만 원짜리 방수 공사를 해야 했습니다. 퇴직금 통장의 잔고는 또 한 번 크게 줄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내의 무릎 관절염이 심각해졌습니다. 차로 20분은 좋게 나가야 하는 병원에 매번 운전해서 가는 것도 일이었습니다. 자가용 없이는 마트 하나 가기 힘든 환경에 이웃과의 교류도 거의 없어 부부는 점점 집에 고립되었습니다. 편하려고 왔는데 아파트 살 때보다 더 불편하고 외롭네. 창밖을 보며 내뱉는 아내의 한숨이 날마다 늘어갔습니다. 결국 김 부장님은 입주 2년 만에 이 집을 팔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에 내놓은 집은 몇 달째 보러 오는 사람조차 없었습니다. 아파트와 달리 수요층이 한정적이고 한번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하락하는 타운하우스의 냉정한 현실을 그때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마음이 급해진 그는 분양가보다 5천만 원, 나중에는 1억 원이나 가격을 낮춰 금매로 내놓았지만 시장은 차가웠습니다. 그들의 꿈의 공간이었던 아름다운 집은 이제 팔리지도 떠날 수도 없는 낙원의 감옥이 되어버렸습니다. 관리비, 난방비, 수리비로 퇴직금은 계속 증발했고 집값은 떨어졌습니다. 김 부장님은 텅 빈 마당에 잡초를 뽑다 말고 주저앉아 되뇌었습니다. 내가 평생 뭘 위해 이렇게 살았나? 무엇이 김 부장님 부부의 꿈을 악몽으로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전원생활이라는 감성적인 꿈이 유지비, 세금, 황금성이라는 지극히 현실적인 숫자를 압도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은퇴 후 소득이 급격히 줄어든 상황에서 매달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을 감당할 현금 흐름,
전혀 준비하지 않은 것이 치명적이었습니다. 국민연금은 최소한의 생활비이지 타운하우스의 비싼 유지비를 감당하기 위한 자금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퇴직금이라는 목돈을 유동성이 극히 떨어지는 부동산 자산 하나에 전부 쏟아부은 전략적 실패는 예상치 못한 건강 문제나 집값 하락 같은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앗아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당신의 꿈에 가격표를 붙여야 합니다. 전원생활, 귀농, 창업. 어떤 꿈이든 좋습니다. 하지만 그 꿈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초기 비용 외에 매달, 매년 얼마의 유지 비용이 드는지 구체적인 가격표를 만들어야 합니다. 타운하우스를 생각한다면 예상 관리비, 난방 방식에 따른 난방비, 매년 내야 할 재산세, 그리고 5년, 10년 주기의 지붕 보수, 외벽, 도색 같은 예상 수리비까지 꼼꼼하게 계산해야 합니다. 그리고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입니다. 소득이 없어도 5억 원의 주택만 보유하고 있어도 관련 통계에 따르면 월 17만 원이 훌쩍 넘는 건강보험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고정 지출을 모두 계산하고 나의 연금 소득이 이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현금 흐름을 먼저 꿈은 그 다음에 계획해야 합니다. 은퇴 자산 관리의 핵심은 얼마가 있나가 아니라 매달 얼마를 쓸 수 있나 입니다. 퇴직금이라는 댐에 고인 물을 한 번에 다 써버리는 게 아니라 평생 마르지 않는 샘물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첫 번째 방법은 퇴직금을 IRP, 즉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받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입니다. 퇴직소득세를 당장 내지 않고 나중으로 미루는 과세 이연 효과를 누릴 수 있고, 연금으로 수령 시에는 일시금으로 받을 때보다 세금을 30에서 40%나 아낄 수 있습니다. 55세부터 꾸준한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치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현재 거주 중인 집으로 주택연금 가입을 적극 검토하는 것입니다. 내 집에 계속 살면서 집을 담보로 평생 또는 일정 기간 매달 월급처럼 돈을 받는 제도입니다. 이는 김 부장님처럼 생활비 때문에 소중한 퇴직금을 까먹는 최악의 상황을 막아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IRP와 주택연금 등으로 최소한의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한 후에 남은 여유 자금으로 꿈을 계획해도 결코 늦지 않습니다. 우리가 평생 흘린 땀의 결실인 퇴직금은 화려한 꿈을 이루기 위한 연료가 아니라 어떤 비바람에도 꺼지지 않고 나의 남은 인생 30년을 따뜻하게 데워줄 화로가 되어야 합니다. 김성호 부장님의 이야기가 너무 안타깝고 남의 일 같지 않게 느껴지셨다면 오늘 당장 당신의 연금 계획과 은퇴 후의 고정 지출 목록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점검해 보십시오. 꿈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 꿈을 받쳐줄 현실의 토대를 튼튼하게 다지는 것임을 부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당신의 소중한 노후를 지키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거나 여러분만의 지혜가 있다면 댓글로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힘과 교훈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